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안녕하세요. 일요일 밤의 영화 산책입니다. 네, 오늘은 타이틀 페이지를 제가 잠깐 없애버리고 한번 글로 한번 써보려고 네, 해볼까요? 이렇게 일요일 밤의 영화 산책. 이 핸드폰이 좀 가려져 있어서 글쓰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다들 바쁜 한 주셨죠?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가까우고 또 이제 이번 주네요. 수능도 있었죠. 그래서 다들 좀 정신없이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거예요. 네, 주말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힐링하시고 또 좀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음 주도 언제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8화예요. 8화 1000mm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했던 영화들 중에 좀 많은 수가 홍콩 영화 쪽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제가 그렇게 홍콩 영화를 엄청나게 홍콩 영화만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홍콩 영화 중에서도 뭐 액션이라든가 흔히들 이제 홍콩 영화 하면 액션들을 많이 떠올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액션 영화들 말고 또 좀 잔잔한 그런 멜로 영화나 그리고 이제 왕가희 감독의 영화들 같은 경우는 좀 영상미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제가 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1997년도 개봉작이고요. 진가신 감독의 1000mm이라는 영화입니다. 너무도 다들 또 잘 아시는 영화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만옥 배우 그리고 여명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장만옥은 그 화양연화에서 보였던 그 농밀한 여성의 캐릭터, 그리고 아주 내세적인 하지만 지적이고 우아한 그런 캐릭터도 물론 아주 잘 소화를 했지만 1000mm란 영화에서는 좀 더 상큼한, 그리고 삶의 의지, 그리고 뭔가 성공하려는 열망이 가득한 당찬, 하지만 속은 좀 여린 그런 밝은 캐릭터. 밝다고 하기엔 참 그래도 어두움이 있는 캐릭터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열심히 삶을 사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양연화에서 보여줬던 조금은 정적이고 마음속에 또는 그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아주 계속 이제 억누르면서 내면의 연기를 보였던 그 화양연화와는 조금 달리 천밀밀은 젊음의 그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의지를 아주 생생하게 표출하는 그런 멋진 연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습도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있어서 제대로 연기가 그 캐릭터가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지가 사실 이제 얼굴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좀 착한 이미지잖아요. 착하고 조금 순수하고 좀 묵묵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그리고 보이스가 아주 좋죠. 여명 그 배우의 보이스가 아주 점잖고 다정한 그 따뜻한 음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명이 가지고 있는 그 배우로서의 장점들이 천밀밀이란 영화에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여명이 연기한 그 소군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이 배우의 그 착한 얼굴과 그리고 조금 수줍어하는 듯한 그 순수한 느낌, 그리고 따뜻한 음성이 아주 한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음악을 제가 틀어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틀면, OST나 음악을 틀면 제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걸 좀 느끼긴 했는데,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음악을 틀거나 그러진 않고, 간혹가다 제가 노래로, 아니면 허밍으로 흥얼거릴 수는 있어요. 그걸 딱히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천밀밀에 나오는 음악들은, 그게 어떤 음악이 유명할까요? 보통 많이 아시는 이렇게 이런 경쾌한 음악 말고 또 등려군의 대표곡인가요? 그 월령아적,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월령아적 대표곡인가? 잠깐만요. 제가 어딘가에 적어놨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따가 제가 그거는 간단하게 한번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천밀밀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경은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1986년도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죠. 1986년도부터 이 1997년도까지 약 10년간의 이 두 남녀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홍콩이고요. 이 두 캐릭터, 여명이 연기한 소군과 그리고 장만옥이 연기한 이호라는 캐릭터가 홍콩에 도착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첫 부분 도입부에서 장만옥이 기차를 타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여명이 중국의 텐진에서 오는 기차를 타고 홍콩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또 조금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 결말 부분, 이게 일종의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나요?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약간의 비하인드 컷처럼 나오는 씬이 있죠. 그 기차에 장만옥도 같이 타고 있었다라는 게 씬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영화를 이제 보시면서 이게 갖는 좀 이 엔딩 크레딧이 갖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기차를 타고 홍콩으로 온 여명 소군은 중국에서보다 홍콩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어서 중국에 있는 약혼녀와 빨리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을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 홍콩에 옵니다. 그 당시에 홍콩은 물론 중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자유로운, 중국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체제였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 지배하에 있는 홍콩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10년 전부터 1986년도부터 조금씩 중국의 지배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또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1986년도에 홍콩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오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홍콩에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뭔가 꿈이 있었고,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또 멋진 생각을 가진, 그리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던 홍콩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그 소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쓰는 광둥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장만옥이죠. 장만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홍콩으로 온 지 4년이 된 일종의 홍콩 토박이인 것처럼 소군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홍콩에서 자리를 잡은 듯이 또는 홍콩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이 초반에는 소군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도 소군이 탔던 기차에 같이 타고 그날 온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이호 같은 경우는 조금 영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 이재의 발달 그럴까요? 돈을 모으거나 또 돈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좀 냄새도 좀 빨리 맡고 머리가 좋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소군이 홍콩에 온 목적과 이호가 홍콩에 온 목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소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 있는 약혼녀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호는 뭐 중국으로 돌아간다 이것보다 일단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좀 더 높게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오르고 싶다. 뭐 이런 열망들이 가득한 사람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소구는 조금 더 순수한 부분이 있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좀 우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스럽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묵묵하고 우직한 면이 있고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순수한 구석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에 비해서 이호는 밝고 쾌활하고 근데 조금 더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좀 많았던 캐릭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지할 데 없는 홍콩이라는 도시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심적으로라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줍니다. 서로에게 힘든 하루가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함께 그 작은 그 집이라고 하기에도 참 뭐하네요. 작은 아파트
에서 국수를 또 같이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근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관계라고는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녀다 보니까 또 서로 의지가 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그런 계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홍콩에서의 삶이 이 중국에서 넘어온 이 두 청춘 남녀에게는 녹록치 않은 거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장만옥 배우가 연기한 이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식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주식도 하고 그래서 주식에서 조금 성공을 맛보죠. 근데 맛보다가 갑자기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붕괴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구는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단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 심적인 위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호 입장에서는 그런 위로보다는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얻고 싶어 하는데 소구는 그걸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호와 소구는 서로 다른 길을, 인생의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아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그려볼까 하고, 그러니까 아를르의 노란 카페인가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아를르의 노란 카페라는 그림을 좀 참고해서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그 그림을 좀 비슷하게라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 그거를 한번 별인지 꽃잎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또는 파랗게 녹색으로 빛나는 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볼까? 간단하게. 이제 아무래도 입으로 떠들면서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좀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작은 이미지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림의 주제를 미리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밀밀에서 두 남녀가 갈라지게 되는 배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을 좀 잃고 우리 장만옥 배우는, 그러니까 이호 캐릭터죠. 이호는 마사지 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인물을 만나죠. 다른 사람을, 이제 조직폭력배의 보스인 포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포형은 물론 이제 조폭이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뭐 순정, 그 표현 방법은 좀 거칠 수는 있어도 나름의 순정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천밀미를 보면서 저는 여명과 장만옥 배우가 연기한 이 소금과 이효의 사랑만큼이나 사실은 그 포형, 조직폭력배 보스로 나와서 연기한 그 포형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그래도 주연 배우는 아니지만 그 캐릭터가 인상이 좀 깊었어요. 좀 우직한 면이 있고 뭐
어떤 뭐 다정함이라든가 뭐 그런 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꾸준하잖아요. 우직하게. 그 나름의 방식대로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우직하게 이 이효에 대한 그래도 지지, 사랑을 표현을 하는 그런 상남자가 아니었나. 그 나름의 방식대로 이효를 사랑하고 또 의지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연 캐릭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도 물론 관심이 가지만 그 주변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의 이야기에도 공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효는 이 포형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포형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좀 영화상에서 잘 그려지긴 하지만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근데 어찌됐든 포용이 보여준 그 우직함 또는 뭐 이 상남자의 사랑법 또는 의리 이런 거를 이제 지키려고 이효는 소금과 헤어지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에 많이 남았던 씬이 있는데요. 홍콩의 침사추이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이 여명과 장만옥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전거를 아주 그냥 쾌활하게 즐겁게 타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침사추이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아마 그때 불렀던 게 천밀밀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등려분의 노래.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고 또 하나 이 크락션을 울리는 장면이 있어요. 장만옥이 멀어져가는 소군의 등을 보면서 차 안에서 운전대 앞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떨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얼굴을 운전대에 푹 쳐박고 좀 상념에 잠길 즈음에 실수로 크락션을 울리게 되죠. 그때 소군이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군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장만옥에게 차에 앉아있는 장만옥에게 다가가서 바로 이제 뽀뽀를 해버리죠.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참 그래도 영상을 보는 게 그 감동 또는 이 감정이 제대로 느껴지는 한 방법인데요. 영상미가 연출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진가신 감독이 왕가위 감독만큼 뭔가 특별하게 영상미를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어떤 편집의 미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나 진가신 감독 이 영화 천밀밀의 촬영 감독이 크리스토퍼 도일이었어요. 그 크리스토퍼 도일은 왕가희 감독의 모든 작품을 거의 함께한 촬영 감독이죠. 그래서 아주 물론 왕가희 감독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지만 진가신 감독의 스타일에 맞게 그 안에서 영상미를 뽐낼 수 있는 촬영 기법들을 많이 선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색감 그리고 아련한 색감, 좀 편안한 색감의 그런 조명들 그리고 톤들이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따뜻한 그 두 사람의 연기 그리고 두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다정함, 따뜻함, 서로 의지가 되는 관계임을 표현해주는 그런 씬들에서 이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의 카메라 또한 그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게
전체적인 그 영화의 톤들이 아주 좀 약간 옐로우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10년간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사랑 이야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화에는 등려군의 OST, 등려군의 노래가 아주 중요한 테마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단지 OST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상 그 두 캐릭터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홍콩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의지가 되면서 뭐 이런저런 조그만 사업들, 그 장사들이죠. 장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장만옥이 카세트 테이프를 등려군의 카세트 테이프를 시장에서 팔면 잘 팔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장에서 팔기 위해서 등려군의 카세트 테이프랑 그리고 이 사진들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팝니다. 그 팔 때 혼자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심심하니까 소군 여명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우리 착한 소군은 덤덤히 이제 장터에 같이 나가서 열심히 팔아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유명한 등려군의 CD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지? 라고 이제 장만옥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괜찮다 하고 소구는 다독여주긴 하는데 실제로 이 두 캐릭터가 좋아했던 등려군은 조금 옛날 시대의 가수잖아요. 그 당시로 1986년도 배경으로도 보면 조금은 전성기를 지난 가수이기 때문에 조금 신세대 이 가수 CD나 테이프를 CD가 아니죠.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나왔어야 됐어요. 홍콩 사람들이 등려군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뭐 장하구나 그런 홍콩 4대 천왕 그런 사람들의 테이프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판단 미스죠. 그래서 결국은 한 장도 못 팔고 비만 쫄딱 맞고 장만옥과 여명은 장에서 그 포장마차를 접어야 됐습니다. 손해를 좀 봤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등려군의 테이프를 다른 사람들도 다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 출신의 두 캐릭터가 얼마나 홍콩의 현실을 또는 홍콩의 트렌드를 그 당시의 트렌드를 잘 몰랐는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고 또 남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봤어야 되는 건데 그죠? 등려군의 음악이 또 나오는 배경은 또 다른 씬에서도 자주 나오죠. 거의 마지막 엔딩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만남과 이별, 우연과 헤어짐, 그 10년간의 그 모든 것을 거치고 뉴욕의 어느 한 거리에서 다시 만나는 씬이 있어요. 마지막 엔딩 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려군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TV 방송이 나오는 그 전파사 가게가 있었어요. 소군이 그 전파사 앞을 지나다가 등려군이 죽었다라는 그 전파사 TV를 보면서 멍하니 좀 우울하게 상념에 젖어 유리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장만옥 또한 그 등려군의 사망을 보도하는 TV 모니터를
보고 다가와서 유리창 앞에 서 있죠. 두 사람은 다 서로를 보고 있지 않은 상태고 TV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TV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바로 옆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1000mm 포스터에 이미지가 나온 장면이에요. 아주 약간 마음이 조금은 짠해지는 짠해지는 그런 씬인 것 같아요. 연출을 아주 잘했어요. 우연인 듯 그 씬이 연출되었지만, 그리고 우연인 듯 그 길가를 전파사 앞을 이 두 배우가, 두 캐릭터가 그 전파사 앞에 도착했지만 결국은 필연처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씬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타포가 있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워요. 전파사 배경을 두고 좌측에는 장만옥, 그리고 우측에는 여명,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그 씬을 포스터 이미지로 썼는데 조금 더 시적인 느낌이에요. 그 포스터가. 원래 메인 포스터, 우리에게 알려진 메인 포스터는 좀 다른 이미지예요. 약간 뭔가 키스를 한 듯한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오늘 올린 그 전파사 앞에 이미지, 좌측과 우측에 배우가 있는 그 이미지를 쓴 건 이 두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과 이 모든 10년간의 스토리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포스터를 골랐습니다. 포스터 상에 보면 1000밀밀하고 밑에 영어 타이틀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 타이틀이 Almost a Love Story. 그냥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Almost a Love Stor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포스터를 보면서 왜 Almost a Love Story라고 했을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러브 스토리면 러브 스토리지 왜 Almost일까? 그거를 조금 표현하기에, 그러니까 적정한 단어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왜 almost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영어 타이틀을 지었던 사람은 별 뜻 없이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 같이 또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왜 almost love story일까? 그냥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라는 거를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러브 스토리라고 했으면 좀 단선적이잖아요. 어떤 한 겹겹이 있는 그런 다층적인 구조의 스토리가 아니라 좀 1차원적인 그런 러브 스토리로 느껴지는데, almost a love story 하면 조금 더 다면적이고 한 겹겹이 뭔가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는, 만나고 헤어지고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그 사이사이에 켜켜이 쌓여진 세월의 흔적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만남이고 이별이고 인연이라서 그렇게 almost a love story라고 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러브 스토리보다는 라이프 스토리죠. 그죠? almost 두 배우의 또는 두 캐릭터의 10년간의 라이프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almost a love story라고 한 게 아닐까요?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다음에 제가 또 또 다른 생각이 나면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영어 타이틀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1000밀밀이라는 영화의 타이틀
그 천밀밀이라는 그 중국어는 설탕처럼 달콤함이라는 뜻이래요. 설탕처럼 달콤함.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영화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오히려 그 영어 타이틀 Almost a Love Story가 영화에 나오는 이 두 캐릭터의 스토리를 제대로 좀 표현한,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한 그런 타이틀이지 않나 싶네요. 철밀밀, 천밀밀, 설탕처럼 달콤한. 하지만 사실은 두 캐릭터의 삶과 만남과 인연과 그 헤어짐의 반복이 마냥 달콤하진 않았잖아요. 달콤함은 아마도 그 젊은 시절 초반에 만났을 때의 그 젊은 두 청춘 남녀의 친구 같은 또는 연인 같은 의지가 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초반부 그 초반부만 담아낼 수 있는 천밀밀이라는 타이틀을 쓴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게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따뜻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름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천밀밀이라는 단어로 영화 타이틀을 지은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뒤의 이야기는 초반부가 지나고 그 뒤의 이야기는 좀 서로의 감정이 얽히고 만남이 어긋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듯 하다가도 또 틀어지고 그런 좀 씁쓸한 기억들 또는 아픈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지지 못할 그 달콤한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천밀밀이라는 타이틀을 메인 타이틀로 잡은 게 아닐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영화 음악을 참 틀어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앞으로는 아마 이 코너에서는 음악을 직접 트는 거는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정말 제가 필이 나면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필 받으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만 부를 거예요. 너무 어려운 노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제가 갑자기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노래를 잠깐 불렀었어요. 원래 이제 Fly Me to the Moon은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가수들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리사 오노라는 일본인이지만 이제 브라질 국적의 보사노바 가수가 있어요. 리사 오노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매혹적이고 그 보사노바 재즈에 맞는 음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노래 부르시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뭐 CF나 그리고 뭐 영화라든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워낙 음성 자체가 아름답고 달콤하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그래서 리사 오노 버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리사 오노가 부른 노래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들어보시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은 좀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느낌을 받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리사 오노도 제가 그분이 부른 음악들을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준비한 노래 중에 이 Fly Me to the Moon 말고도 갑자기 무슨 일인지 제가
그 인어공주 OST,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중에 Part of the World라는 노래가 참 좋은데 그걸 불러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가사가 되게 길고 좀 빨라서 제대로 된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인어공주 OST 중에 좋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운되거나 기운 없을 때는 저는 이제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를 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알라딘의 음악들, 알라딘에 나오는 OST 그런 것도 들으시면은 메인 테마가 곡을 들으면 좀 기운이 나요. 예. 애니메이션 음악들이 아주 좋아요. 자, 오늘 40분, 벌써 40분 했네. 네, 밤하늘을 수놓은 그냥 알록달록한 별들을 한번 그려봤는데 오늘은 뭐 제대로 된 그림이라기보다 일단은 그냥 끄적끄적 해봤어요. 오늘 이제 음악을 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나레이션에 많이 집중을 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그림에는 조금 비중을 덜 주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여기서 방송을 저희도 제가 마무리 좀 해보고 인사를 드릴게요. 이제 다가올 월요일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삶을 사는 게 항상 정답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답이 저기야 라고 간다고 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인내심과 그 과정을 즐기는 그런 태도가 저희들한테는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